시작합니다. 시작? 오늘부터 녹화 떠요 이제. 오케이? 그 니네 복습할 수 있게끔 하니까 뭐 별거는 없어 이제. 한국사 2로 이제 넘어가요. 한국사 2로 넘어가면서 일제 강점기를 진짜 안 되시는데 뭘 그래서 아가리를 좀 이렇게 싸물어야 돼. 왜 그러냐면 니네 소리가 다 들어가. 그거 안 해주세요, 쌤? 편집을 내가 어떻게 해? 바꿔주겠는데 지금 이거 녹화 되고 있는 거야. 응? 반갑노 이기 일배한다고 티내지 좀 말고. 안 한다고요. 제발. 이 새끼 일배. 알았어. 잘해. 네. 안 한다고요, 진짜. 티는 안 내도 돼. 자, 일제의 무단 통치에서 남아있지. 놓치고 별. 책도 없고 필통도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남아있지. 개명지 오케이? 봐.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거는 언제예요? 1910년부터 1945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나눠? 1기, 2기, 3기로 나눠요. 오케이? 1기가 뭐예요? 무단 통치예요. 2기는요? 문화 통치예요. 3기는요? 민족 말살 통치예요. 자, 무단 통치는 어떤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하냐? 강압적 무단 통치라고 하고요. 문화 통치는 기만적 문화 통치라고 해요. 이게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친일파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1910년대, 이게 1920년대, 이게 1940년대. 이렇게 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길래 이렇게 바뀌었냐? 3.1운동이라는 사건. 식민 통치가 어떻게 돼요? 변화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사건으로? 3.1 운동이라는 사건으로. 3.1 운동하면 생각나는 언니 누구 있다? 유관순 언니 있지? 요즘에 그 뭐야 AI로 붓기 빼고 칼락을 해가지고 다시 복원하고 막 했었잖아. 그 유관순 그 16살인가 17살 그 소녀의 그 웃는 모습 봤어요? 그 복원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래서 왜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었냐? 이렇게 된 이유는 전쟁 때문이에요. 왜?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고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고요.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때는 이제 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어떠냐? 재밌냐? 재미없냐? 중학교 때도 좋았어? 네. 우리 때 고등학교 이제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나이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학생 주임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었거든. 진짜 절대 때렸어. 응? 민중이 담배 피잖아. 걸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버려. 그리고 넘어지면 구두시는 그 발로 밟았어. 진짜. 위빙 터키. 바로 공격. 그리고 뭐를 해버려? 강목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존나 때렸어. 진짜 뭘로 때렸냐면 공사장에서 쓰는 강목 있지. 그런 거 아니면 그 노란색 수도관 파이프. 단무지라고 하는 거. 노란색 수도관 파이프를 때리고 또 자기 시계는 존나 아껴. 왼손에 찬 시계 풀르고 항상 주먹으로 때렸어. 시계는 풀르더라. 그 예물 시계라고 존나 비싼 거라고. 그걸 찾고 다니는 씨발새끼. 그냥 집에 모시고 다니지. 그렇게 때렸거든? 왜? 군기 잡는다고. 존나 많아. 단속 요만한 거 있지? 그거 부러질 때까지 쳐맞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1학년 때 모습이야.
그때가 뭐야? 이런 시기야. 존나 강압적으로. 왜 존나 강압적으로? 다 밟아놔야 자기네들이 뭐하기 쉽다고? 통치하기 쉽다고. 그리고 2학년쯤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자면 선생님들이 야 반장, 네 떠든 애들 이름 적어하고 나가. 그럼 반장 새끼가 이제 뭐해? 떠든 애들 도감 이름 적잖아. 그럼 씨발 내 이름 왜 적었어? 이 개새끼가 하면서 그럼 반장은 씨발 자기가 좀 뭐 한다 그래? 애들한테 막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담임한테 가고 또 이러고 그럼 담임이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 이름 적힌 새끼들 다 일어나 두드러 패고. 그건 뭐야?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그게 반장이야.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뭐해? 통치하지? 그래서 우리끼리 뭐하게? 합치지 못하게. 그 2학년 때야. 그 3학년 때는 우리 때는 90% 이상이 수능이었거든. 정시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니들은 사람이 아니다를 가르쳐. 공부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 11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그때 뭐니까? 수능 보는 날이야. 그리고 수능 딱 보잖아? 그럼 이제 해봐. 그 전까지는 이제 뭐야?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뭐. 그런 것만 전달시키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아. 지금이랑 좀 다르지만 1학년 때 존내 똑똑하고 2학년 때 서로 감시하게 하고 3학년 때 니들은 인간 아니야. 공부하는 기계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수능을 보면서 때는 해방으로 가. 그러니까 이 해방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어디로 가? 술집. 그래가지고 뭐 존내 걸리잖아. 수능 끝나고 나면 신분증 검사 졸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자, 요게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야. 그래서 무단 통치는 1910년대라고 얘기하고요. 뭘로? 총칼로 통치합니다. 어떻게 통치해요? 강압적으로 통치합니다. 알겠니? 자, 요때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식민 통치 기구가 있어. 이 식민 통치 기구가 뭐야? 조선 총독부야.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고요. 식민 통치의 최고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조선 총독은 뭐 일본 내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조선의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중추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기구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총독부에 무슨 기구라고? 자문기구인데 여기에 들어갈 애들은 누구밖에 없다면 친일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친일파만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3.1운동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소집된 적도 없어요. 알았나? 자, 그리고 이때는 강압적으로 통치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경찰제를 시행해요? 헌병경찰제. 원래 치안유지는 누가 하는 거야? 경찰이 하는 거고 국방 이런 것들은 군인이 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얼마나 강압적이냐면 야 니네 교통경찰이 총 들고 있냐? 교통경찰이 막 총 가지고 있다가 뭐 저 새끼가 위반하면 막 씨가 막 총을 쏴가지고 막 차 멈추고 그래요? 아니지. 이등병이 총 가지고 있냐? 당연하지. 군인은 군인이라면 모두 다 총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애들이 총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을 하는 거여서 헌병이 경찰 업무를 대신합니다. 얼마나 강압적이야. 맨날 다 총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경무총감을 헌병사령관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경무총 이 조선 총독이 있잖아. 조선 총독이 있으면 왼팔 오른팔이 있어요.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거든. 얘는 사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치안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행정.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 치안을 담당하는 이 경무총감이 헌병사령관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선 태형령이 있습니다. 태형이 뭐야? 그뭐 벌. 때리는 거지. 태형이 뭐라고? 때리는 거. 조선인에 한해서만 경찰서 지하 관서로 데려가가지고 비밀리에 두드러 팹니다. 그래서 조선인만, 이게 조선 태형령이고요. 범죄 직결이래요. 경찰법 처벌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직결 처분권이 있습니다. 직결 처분권이 지금 군대장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야, 행정부에서 범인을 잡아, 그치? 그리고 사법부를 넘기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 사람은 처벌을 어떻게 한다 하고 결론이 나오지. 그럼 그걸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직결 처분권이라고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직결 처분권이라고 해가지고 군대로 치면은 누가? 군대장들이 자기의 권한으로 사람을 뭐 할 수 있어? 처벌할 수 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헌병 경찰이 한국인 처벌을 어떻게 해놓습니까? 가능하게 합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기본권 하나, 일상 통제합니다. 헌병 군대, 파출소, 주재소 설치하고요. 납세 강요, 검열, 위생검사 이런 것들 하고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탄압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인 신문과 잡지 등의 발행이 제한되고요. 한국인 단체는 다 금지예요. 오케이? 이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버려요. 왜? 무단 통치니까. 알겠어요? 정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애국 활동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애국 단체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무조건 다 못합니다. 알겠어요? 1910년대 어떤 분위기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분위기야. 알겠습니까? 에? 그렇게 가요. 자, 그 다음 식민지 교육체제 해가지고 나옵니다. 오분의 지금 났어. 자, 이제 또 가봅시다. 식민지 교육체제 해가지고 제1차 조선 교육, 이 조선 교육령은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쉬운 거는 제1차 조선 교육령, 1차는 1910년대, 2차는 1920년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제1차 조선 교육령, 일본어와 일본사를 국어 국사로 바꾸고요. 고등교육, 실업교육. 자, 고등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야, 많이 아는 애들을 식민지 배우기가 좋아? 잘 모르는 애들을 식민지 배우는 게 좋아?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래. 바보 만들려고. 단, 뭐는 해야 돼? 일본인이 우리 한국인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한국 사람들이 명령을 듣고 뭘 해야 돼? 수행해야 되지. 기초적인 이런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어 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리석을 우, 백성민, 무슨 교육?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일본인들이 받는 거고 조선 한국 사람들은 고등교육의 기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사립 학교 규칙이라고 나오죠. 학교의 교육 내용을 감시하고. 알겠어? 국어 국사를 가르쳐야 돼. 그게 뭐예요? 일본어와 일본사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교육? 강압적 분위기. 응?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어떤 복장으로 수업을 한다면 군대에서 있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해요. 엄청나게 강압적이죠.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관리와 교사의 제복 착용 및 칼 소지, 인권 이런 이딴 건 없습니다. 이 당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제1차 조선
교육용. 국어가 뭐예요? 일본어 보급이 목적이다라고 해놓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고등교육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했다? 우미나 정책이라고 했다. 알겠지?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민족 분열 통치라고 나와요. 이게 문화 통치예요. 자, 1910년대, 1920년대 뭐가 있었다고? 3.1 운동이 있었다고. 오케이? 자, 1910년대는 뭘로 통치해요? 총칼로 통치해요. 아예 확 집어 누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말 졸라 잘 들었어 하니 빵 터져버렸어. 터졌어요. 빵 터져버렸지. 그게 3.1 운동이었지. 3.1 운동이 우리 일제 강점기 전체 그 시기 중에서 가장 큰 민족 독립운동이에요. 이게 빵 터져버리니까 야 씨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어떻게 머리를 써요? 쌍놈 새끼들이 우리 민족이 서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내부에 뭐를 심어놓는 거야? 뿌락지. 그렇지. 뿌락지, 스파이. 이걸 뭐라 불러?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심어놓는 거야.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무단 통치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오케이? 자, 3.1운동 이전이 무슨 통치였다고? 무단 통치였다고? 자, 무단 통치. 조선 총독이 다 무관 출신이야. 군인 출신이라고. 그래서 문관 출신의 조선 총독을 임명해 주겠다라고 해. 알았어? 자,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지.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야. 강압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꿔주겠대. 그리고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의 자유, 단체를 만드는 자유 같은 거 없었지. 없었으니까 이제는 일부 허용을 해주겠대. 오케이?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의 교육이 4년이었어. 근데 일본인은 6년이었거든. 요거를 어떻게 해주겠대? 똑같이 6년으로 해주겠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왜 문화 정치를 기만적인 문화 정치냐라고 하면 이거는 주요 내용인데 실제로 가보면 많이 달라. 우리를 속이는 거야. 첫 번째, 문관 출신의 총독 임명해준다고 했지.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임명되지 않았고요.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꿔준다고 그랬지. 이제는 군인들이 정치하는 게 아니야. 일반 진짜 일본처럼 그냥 경찰들이 하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 그지? 그런데 병력과 장비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해버려. 이건 뭐야? 더 촘촘하게 뭐 하겠다는 소리야? 감시하겠다는 소리지. 그리고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이 치안유지법은 원래 뭘로 만든 거냐면, 자, 치안유지법은 원래 뭐 지금 사회주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만든 목적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치안유지법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탄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인정해준다고? 쟤네들이 고지 못대로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지? 어떻게 해요? 식민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너 식민통치 인정해 안 해? 안 하는데요? 그럼 없는 거야.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뭐예요? 검열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기사는 어때? 없애버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 검열을 강화해요. 야, 이거 빼. 야, 이거 빼. 야, 이거 빼. 못 빼, 씨발. 우리는 이대로 신문 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관 조치. 신문사 문 닫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통제를 더 빡세게 합니다. 한국인 교육기획 제2차 조선교육령 몇 년으로? 6년으로. 알겠어요? 일본인과 똑같은 초등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일본어 중심으로 고등교육은 제한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자, 3년 1교 정책에서 보통학교 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학교,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근데 누가 비용을 사람들에게 부담시켜버리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곳곳을 탄압하게. 알겠어? 그래서 겉으로 내세운 것과 실제는 매우 다른 기만적인 문화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인의 전통을 존중하네 뭐하네 개 지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뭐야? 좀 더 타이트한 감시가 시작되는 거지. 알겠니? 네. 자, 여기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문화정치의 목적 밑에 그 자료를 한번 볼게. 문화정치의 목적 뭐? 친일인물. 친일인물을 친일단체 조직하게 합니다. 저 새끼 시계 보는 거 봐. 저 새끼 언제 끝나? 시간 이제 너무 티내지 마 좀. 내가 부끄럽잖아. 너무 티내니까. 자, 친일단체 조직하게 하는 게 몇 년대라고? 1920년대라고. 자, 그리고 친일파와 배일파를 변별하여 배일파에게는 구속하고 친일파에게는 편의와 원조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그래서 친일파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이게 뭐야? 사이토 마코토. 니네 이 사람 기억나? 식민의 해체될 때 백오인 사건이 뭘로 조작됐다고 해서 테라우스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된다고 했지. 이 사람이 대표적인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사이코 총독하잖아. 그럼 대표적인 무슨 통치? 문화 통치. 미남이 총독하잖아. 그럼 대표적인 민족 말살 통치. 오케이? 자, 언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기가 뭐 돼 있어? 비어 있지. 원래는 기사가 다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거 뭐 된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야, 일본 애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해준다고 그랬었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해가지고 1920년대 우리나라는 언론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만들어졌는데 뭐 한다고? 사전 검열한다. 사전 검열해가지고 지들의 마음에 안 드는 기사는 어떻게? 빈칸으로 내보내게 하지. 알았어? 아이?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민족 분열 통치. 이 민족 분열 통치가 1930년대, 40년대예요. 자,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지? 자, 1910년대에서 20년대. 왜? 3.1운동
1920에서 3, 40년대로 넘어가면 31년 만주사전,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이 있어요. 자, 이때 일본이 세계에서 군사력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강대국이에요.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응? 그리고 얘네가 어디를 점령해? 1930년대 넘어가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점령하고 만주까지 점령하지. 만주까지 점령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중국 일부 지역을 점령하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 태평양도 점령하지. 이때 일본 애들이 점령하고 있던 태평양의 섬만 해도 수천 수만 개야.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여기에도 일부 지배하고요. 장난 아니에요. 얘네가 지배했던 영토가. 그러면 일본 인구라고 해봐야 얼마 정도 돼? 일본 인구. 지금요?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억 5천만 정도 되거든. 응? 이때 중국이래. 이때 일본 인구가 1억 명 정도 돼요. 1억 명 정도가 되는데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뭐 하고 있어? 식민 지배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뭐에 동원하려고? 전쟁에 동원하려고. 전쟁에 동원하려고 한 게 무슨 통치예요? 민족 분열 통치. 아니, 민족 말살 통치예요. 알겠어? 민족 분열 통치는 여기에 해당하죠. 자, 친일 세력을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입니다. 식민 통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독립운동을 예방해. 독립운동을 예방한다? 대표적으로 무슨 운동 같은 거? 3.1운동. 이 3.1운동은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한 거지? 그러니까 아예 뭉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평의회, 연협의회를 설치한다. 한국인이 정치 참여한다라고 선전을 하거든? 정치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 다 누구예요? 자문기구에 돈 많은 사람들. 알겠어? 그럼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누구야? 친일파지. 언론, 교육, 종교단체 친일파를 양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식인들은 자치운동. 자치운동이 뭐야? 스스로 뭐 하자. 우리나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아 라고 선전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자치론자 하면 대표적인 게 이광수 뭐 이런 사람이거든. 여기 춘원 이광수 이 새끼가 친일파로 돌아요. 친일파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자치운동을 주장하는데 얘네들의 전제 조건은 뭐야? 스스로 다스리자. 누가? 일본이 뭐한 허가한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 자치론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게 뭐야? 자치론자. 그래서 친일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대공황 침략 전쟁을 확대해서 갑니다. 자, 대공황과 전체주의 해가지고 쭉 나와요. 좀 도와줄까요? 자, 보시면 지금 촬영하고 있다고 했지. 자, 대공황과 전체주의 해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대공황이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을 하죠.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 전 세계로 확장돼요. 그나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많아. 그래서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블록경제권을 행사한다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황의 위기를 극복하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이에요. 오케이? 뉴딜 정책이 뭐야? 돈 뿌리는 정책이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이가 뭐 전국민 25만 원씩 준다고 하지. 니네 가족 몇 명이야? 그럼 100만 원 받는 거야. 니네 몇 명이야? 뭐예요? 가족. 네. 그럼 100만 원 받는 거야.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나가서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소비가 뭐해? 증가하지.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돈을 벌지. 돈을 버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뭐 하겠어? 쓰겠지. 선순환이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어.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야. 그런데 식민지도 별로 없고 돈도 안 뿌리는 애들이 있거든. 걔들이 대부분 누구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애들이야.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장이 집권을 하거든. 그래서 이 파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 그래서 나치즘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일본은 일본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일으켜? 군국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쟤네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뭐가 시작돼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거죠. 오케이? 이 2차 세계대전 쭉 갑니다. 자, 결국에는 연합군이 이기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한 게 뭐야? 우리는 광복입니다. 그럼 그 1930, 40년대 이때가 뭐예요? 민족 말살 정치. 목적은 뭐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야, 니네는 식민지 애들이니까 일본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자 하면은 얘 하겠어? 우리가 씨발 일본을 위해 왜 목숨을 바쳐?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한국과 일본은 원래 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그리고 조상도 같은 조상에서 시작됐다고 그래.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원래는 한 덩어리야. 그런데 지금 일본이 뭐 하고 있어? 전쟁하고 있잖아. 어려우니까 한국 니네가 나가가지고 뭐 해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언더스탠드? 그래서 일본인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선 동조론, 내선 일체. 일본과 한반도는 하나라고 해요. 일선 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선일대, 내직인 일본인과 조선은 한 나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황국 식민화. 이 황국 식민화 정책, 황국이 뭐야? 천황폐하의 나라의 식민, 충성을 다하는 식민이라는 뜻이야. 야, 니네 엄마 아빠 학교 초등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나오셨지? 황국 신민의 줄임말이 국민학교. 그럼 국민학교는 뭐야? 일제 잔재가 되겠지? 그래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때 초등학교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황국 식민 서사 암송 뭐냐면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외우게.
아동용하고 성인용이 따로 있어. 신사참배. 이 신사는 일본의 종교예요. 여기에 강제적으로 참배시킵니다. 그리고 궁성요배.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12시가 딱 되면은 니네 종 딱 치면 이제 뭐 급식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12시가 딱 치잖아 종이. 그러면 일본 왕이 사는 방향에다 대고 다 인사를 해야 돼. 이게 궁성요배야. 자,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 이 창씨개명이 뭐예요? 일본식 성명 사용입니다. 오케이? 이거 안 바꾸잖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학교 입학이 안 돼, 자녀들. 두 번째, 일자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갑니다. 자, 한국어 사용 금지입니다. 조선 교육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한국어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을 뭐라고 하냐? 수의 과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어로 수업 진행하고요. 우리 말, 우리 글 사용은 뭐 합니까? 금지합니다. 그리고 한글 연구자 체크 및 조선어학회 해설. 조선어학회가 1942년에 해산되거든. 1940년 되면 이때 공용어는 뭐야? 니네 그 영화 말본이 봤냐? 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루는 그 맨 처음에 윤계상 그 배우 나올 때 서울역 경성역이라고 하지. 그때는 경성역에 얘가 일본에 유학 갔다가 딱 올 때 어떤 남자 꼬마애가 이제 막 뛰어가고 여자 꼬마애가 이제 막 그 뒤를 쫓아가는데 이 남자 꼬맹이가 윤계상하고 부딪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 스미마셍 이렇게 딱 했더니 야, 넌 조선 아이가 조선 말을 써야지 왜 일본어를 쓰니? 응?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조선 말을 아예 할 줄 모른다고 하지 일본어로. 근데 쇼킹하지. 왜 그래? 걔네들은 194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아예 한국어 자체를 배우지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쫙 가요. 근데 이제 1942년에 열차 안에서 여학생 2명이 조선말로 대화하다가 일본 경찰, 사복 경찰한테 적발이 돼. 그래서 여학생 둘을 끌고 가가지고 니네한테 조선말 가르쳐준 새끼가 누구냐, 씨와 뭐 이거 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무서우니까 물어버렸지. 그래서 정태진이라는 애를 체포하거든. 근데 얘가 어디 멤버야? 조선어학회 멤버였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 한국 역사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켰는데 얘가 한국말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이거 독립단체다 해가지고 조선어학회를 아예 해체시켜버렸지. 그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거 우리 신문이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폐간시켜버렸죠. 동아일보는 아직도 있지 않아요? 조선일보도 아직도 있어요. 폐간됐다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선일보를 현재 조선일보로 키운 새끼가 누구예요? 방시일가. 현재 동아일보를 현재 그 동아일보 크잖아. 현재 동아일보로 키우는 새끼가 김성수, 뭐 방은모,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거든. 다 친일파야. 적극적인.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를 키운 인물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지. 민족 상학이라는 고려대가 친일파가. 자, 한국 신민화 정책, 한국 신민서사 아동용이 나와 있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천황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창씨개명 안 하면 입학 진학이 안 되고요. 민원 사무도 안 되고요. 징용 대상인데 배급도 안 줘요. 그럼 이거 창씨개명 안 하잖아? 안 하는 사람들 물론 있어. 부자인데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안 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해요? 청시개명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일본 개새들이 뭐라 그래? 청시개명은 일본이 강요 안 했다고 해. 조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 가서 한 거 맞아. 근데 왜 가서 할 수밖에 없었어? 안 되니까 생계가. 그게 무슨 자발이야? 협박이지. 나쁜 새끼들이야. 자, 그다음 인적자원 수탈.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수탈합니다. 자, 국가 총동원법. 중일 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법 해가지고요. 인적, 물적 자원 다 가져갑니다. 자, 인력동원 국민 직업능력 신고령 해가지고 나옵니다. 국민 징용령 해가지고 나오고요. 지원병 해가지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1943년에 있었던 학도 지원병. 누구까지 데려가? 학생들까지. 이때 학생들은 지식인층이거든. 조선의 학생들을 징용 데려가가지고 총알 가지고 세우면 조선은 어떻게 되겠어? 미래가 없어지겠지. 그나마 배운 애들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나쁜 새끼들이요. 일본군 위안부 해가지고 나오지. 군부대에 위안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강제로 뭘로 동원한 거예요? 위안부로 동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 이 위안부 존재가 처음 증언을 했을 때 섹스 슬레이브라고 했었어. 성노예. 근데 성노예라는 표현이 좀 어때? 너무 좀 세지 않냐고 해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얘기해요. 일본 애들은 이거 있었다 그래 없었다 그래 없었다고 해요. 일본 애들은 이거 강제도 아니고 자발적이었다고 해요. 무슨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대. 자발적 누가? 청년들이 돈 벌고, 그러니까 몸 팔고 돈 버는 여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갔대, 일본에. 근데 지금 살아있는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야? 취업시켜줄게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혹은 납치당해가지고 혹은 추천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르고 혹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장난 아니야. 개새끼들. 일본 취업과 바로 우리가 정면 들어가야 돼요. 한놈 새끼들.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율이 높은 나라거든. 이때 점령해야 되지 않겠냐? 왠지 가가지고 가가지고 두두두두두두 하고 다니는 지하철 안에서 폭탄 던지고 너는 일본 왕이 머무르고 살고 있는 거기 가가지고 미사일 쏘고. 일본 왕이 누구예요 지금? 일본 왕? 히로히토 다음에 누구였더라? 모르고 일본 왕 이름도 모르고 써야 그 전에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애가 존나 아름다운 선언을 했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그래서 일본이 뒤집혔었어. 극우 애들이. 천황이 미쳤다. 천황을 근데 없애야 된다. 막 이지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존나 웃기게 이 양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한테 뭐 해줘서 성의해줬지. 일본 아니고 왕치제예요? 이범준이잖아 그러지. 왕은 상징적. 그래서 일본 공주 막 유명하잖아. 몰라? 오다공주 뭐 이뻐요. 그럼 알아서 보세요. 뭐 아름다움의 기준은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쁘다. 뭐 이렇게 나는 별로인데 어쨌든 국가총동원법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국 식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처분, 사용, 소비, 소지, 이동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까지도 하냐? 인적 자원 아까 막 다 가져간 거 얘기했지? 물적 자원도 다 가져가요. 물적 자원 다 가져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금속 공주 들어봤어? 걔 밥그릇까지 가져가다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학교 종이 있잖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이 당시에는 땡
땡 이제 치면은 와 그러면 애들 막 끝나고 막 나오잖아. 근데 종 뭘로 만들었어? 세. 응, 그러니까 떼어가. 씨발 학교 종이 땡 없어. 교문 뭘로 만들었어? 세. 떼가. 제사 그릇 있지? 놋 그릇 뭐야? 세. 다 가지고 씨발 제사도 못 지내게 개새끼들. 그리고 개 밥그릇 뭐야? 쎄 가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원래 식구가 4명이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먹어 음식을 이렇게 먹어. 근데 여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릇을 다 어떻게 한 거야? 뺏긴 거지. 녹여가지고 총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큰 냄비에다가 끓여놓고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지. 뭐 한국인은 뭐 같이 이렇게 뭐 떠먹는 맛이 있다네. 아니야. 우리 한국인은 그러지 않아. 어떤 새끼가 그래? 그 새끼 국적을 의심해봐야 돼.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나중에 또 나올 때 합시다. 반민족 행위자의 활동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친일 인사를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강연회, 보국단, 국방헌금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마련을 하게 돼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조금 쉽게요. 자, 문제가 짧은.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뭐야? 조선 총독부의 설치 역할이네. 야, 조선 총독부 설치된 거는 언제예요? 1910년대 설치가 됐지. 네. 그리고 헌병경찰 이거는 확실히 1910년대지. 무슨 통치예요? 무단 통치죠. 한국식민 서사는요. 민족 말살 통치 1930년대 이후. 중추원 1910년대. 제2차 조선 교육령 1920년대. 동아일보 신문이 뭐 됐어? 삭제됐어. 폐간되면 30, 40년대인데 삭제하는 거니까 뭐예요? 1920년대.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교사사진 1910년대. 그러면 조선 총독부하고 관련 있는 게 중추원이야, 칼이야? 중추원이지. 왜? 중추원이 무슨 기구니까? 조선 총독부의 자문 기구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봐. 일본 정부는 근래 조선에 대해 문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선전하는데 가장 신식인 태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태형이 뭐라고 그랬어? 때리는 거 1912년부터니까 1910년대야. 그렇지? 1910년대 통감부는요. 언제예요? 정확하게 1906년인데 언제예요? 을사능약 체결. 을사능약이 1905년 11월이잖아.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누구로 왔다고?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애가 누구라고? 안중근. 어디서 죽였다고? 만주? 하얼빈. 오케이? 자, 그다음 간도 협약이 뭐라고 그랬어? 일본이 청나라한테 간도를 주고 뭐 받아먹어? 철도 부설하고 탕방책을 거. 야, 씨발 다 까먹었냐? 단기기억이었어 그게 다? 1등급 맞춤공모에 씨발 다 보고. 자,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운동. 야, 독립협회는 189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이전이라고. 이전. 한국인 대상으로 4년제 고등학교 이게 1910년이죠. 그치? 이게 6년제. 4년제가 6년제로 가면 이게 1910년대, 이게 1920년대. 그치? 별기구는 이거는 뭐 1800년대인데.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문제 어렵지 않지. 그치? 몇 번이에요? 4번. 그리고 요 3번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1910년대 일제 식민정책 제1차 조선교육령 강압적으로 수업했어요. 야, 헌병경찰이 직결처분권 1910년대죠. 조선 총독부 설치 1910년대죠. 사립학교 규칙 1910년대죠. 치안 유지법 제정 1920년대죠. 4번이 되네. 알았어? 그럼 얘도 봐봐. 얘는 문제가 뭐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화정치의 기만성이라고 얘기해. 이 기만성이 뭐야? 겉으로는 우리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오케이? 그 기만성이야.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한국인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이 있어. 맞아? 맞아요. 답 1번. 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왜? 얘는 1910년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범죄 직결유죄. 지금 이거는 뭐야? 기만적인 문화 통치는 뭐야? 20년대지. 근데 얘는 1910년대니까 안 되지.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가나사의 시기. 중일전쟁으로 전선이 확장되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히로시마에 버섯 구름이 피어났다. 원자폭탄 쳐맞은 거지. 요 사이에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이거 20년대 후반이지? 안 되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하였다. 42년이니까 정답되게. 다 이번이죠. 이것도 봐봐. 신부산 이후로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오케이? 이름 석자 1호석. 야, 지원병.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 학도 지원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 그치? 이게 뭐예요? 창씨개명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시기는 1930, 40년대가 되겠죠. 되나? 민족 말살통치예요. 화폐정리사업 메가타가 했었죠. 한일 의정서. 일본이 군사용지 사용권 획득. 교사들이 제복 입고 칼을 차고 다니는 건 1910년대. 105인 사건 1907년이죠. 신민회가 만들어지고 1911년에 해체되니까 105인 사건은 1911년이라고 해야지. 한국신문서사 암송 요게 1940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5번 되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